자, C언어 공부하기 전에 개발 툴을 설치해야 됩니다. 개발 툴 이름은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 C언어 공부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발 툴입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운영체제는 일단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11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크롬을 실행시켜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일 첫 줄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에디션 이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뜨고 안드로이드, iOS 및 윈도우즈용 최신 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만들기를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춘 확장 가능한 무료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표시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운로드 완료됐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뜨네요. 다운로드 작은 버튼 같은 게 안 뜨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면 비주얼 스튜디오 그 설치 파일이 있냐면은 윈도우 2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2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 창이 하나 뜨는데 그때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아까 다운을 받았던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설치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바로 이제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실행을 시키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눌러주시고 다운로드됨, 설치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파이썬 개발 선택하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파이썬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언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내려다 보면 여기 보시면은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혹은 C++를 사용한 모바일 개발인데 일단 데스크톱 개발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뭔가 쭉 체크박스 되어 있어 오른쪽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전체 공간이 9기가, 9.96기가 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해제하면은 1.2기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 설치하는데 1.2기가까지 포함시키면은 9.96기가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견적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 한데 이게 다운로드 하는 동안 설치해서 그냥 저는 이제 다운로드 하는 동안 설치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 후 시작이라는 체크 표시가 있는데 설치가 다 되면은 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드디스크를 SSD, 그러니까 좀 빠른 하드디스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른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데 얘도 한 30-40분, 20-30분?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일반 하드디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켜놓고 여유롭게 차나 따뜻한 차나 커피 혹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설치할 될 동안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운로드 및 설치가 다 된 것 같고요. 일단 첫 화면에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일단 건너뛰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건너뛰기 누르고 환경 개인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개발 설정을 일단 C++로 해주시고 저는 색태만을 어둡게 할 거예요. 이 어둡게는 뭐냐면은 이제 코딩을 할 때 그 화면을 좀 어둡게 약간 거무튀튀하게 하는 거죠. 원하시는 분들은 밝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어둡게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둡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최근 파일 열기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폴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 윈도우하고 E키를 눌러주세요. 전 일단 C 드라이브에다가 소스 코드를 저장할 폴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새 폴더, 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 폴더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름을 한글로 하시지 마시고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수 문자나 숫자도 섞지 마시고 일단 폴더 이름은 저는 C 랭귀지 하고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폴더를 만들어 주고, 네, 폴더 만들어서 그냥 닫게 누르시죠. 네,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빈 프로젝트 선택해서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냐, 새 프로젝트 구성해서 뭘 하냐면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과 어디다 저장할지 위치를 이제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창인데, 프로젝트 이름은 C 테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점점 표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가셔서 저희가 아까 폴더 만든 C 랭귀지 테스트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아무것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뭐 만든 거 없잖아요. 그 창을 폴더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위치가 C 드라이브의 C 랭귀지 테스트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네. 이게 뭐 솔루션 탓에 뭐 새로운 기능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기능 이렇게 뭔가 탭 위에 X 있죠? 그냥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추가하고 새 항목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 항목에서 이제 뭘 만드냐, 이제 언어 파일을 만들 거예요. 내가 코딩할 파일.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일단 처음에 이렇게 file name.cpp가 나오거든요. 이제 cpp는 뭐냐면은 C++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할 거는 C 언어이기 때문에 pp지고 C. 파일 네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약간 프로젝트 만들 때 C 테스트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서 C test.c라는 파일을 이제 코딩 파일을 만들 거예요. C 언어 파일이죠. 네, 그 다음에 추가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숫자 1이 보일 거고, 이게 첫 번째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 언어를 이제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소개라든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이제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런 개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발 툴이긴 해요. 근데 이런 실제 개발 툴들을 사용하는 경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이외에도 이것 말고 이제 요즘에는 웹 쪽이 굉장히 잘 돼서 웹에서도 C 언어를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혹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설치하기도 되게 빠르고 쉽고 크기도 작은 그런 C 언어 연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개발 툴만의 그런 세부 기능들, 그런 기능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디버깅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디버깅 기능. 디버깅 뭐 단어 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버그를 잡는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그냥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네. 네. C 언어에서는 기본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서 이제 C 언어 파일 만드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지난 영상 보고 오시고요. 보고 오신 분은 간단하게 그래도 연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먼저 제가 지난번 추천드린 대로 C 드라이브에 만드는 걸 추천드렸죠. 혹은 뭐 D 드라이브 상관없어요. 대신에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로, 폴더 이름은 영어로 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뭐 특수 문자 이런 거 없이요. 네. 이제 C 드라이브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2키를 눌러서 이제 내 PC에서 C 드라이브.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운영체제 윈도우즈 10입니다. 네. 그래서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새 폴더. 그래서 새 폴더 이름은 GUAG죠? 네, C랭귀지라는 이름 폴더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새 프로젝트 만들어 보죠. 이제 연습이니까.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빈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다음. 자, 새 프로젝트 구성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C 언어 프로젝트 위치라든가 그리고 C 언어 프로젝트 이름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주제가 이제 C 언어 출력이니까 C 언더바 프린트를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위치는 여기 이제 조그만한 네모 있죠? 점점점. 이거 찾아보기 이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C 드라이브가 이제 뜨죠. 혹은 다른 위치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C 드라이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왼쪽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C 랭귀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이제 프로젝트 저장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폴더 선택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네, 뭐 파일 이름, 프로젝트 이름하고 위치 확인했으니까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오른쪽에 놔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여기다 놔둘게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여기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추가하고 새 항목. 네, 지난 영상이랑 똑같죠? 네, 눌러서 이름은 C 언더바 프린트로 해줄게요. 네,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 CPP 아까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C 언어, 예, 이렇게 하면 C 언어 파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하면은 이제 C 언어 코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 여기까지 했고요.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 언어 기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같이 타이핑 해보시죠. 네. 하고 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타이핑을 해볼게요. 네, 영상 멈추고 타이핑 진행해주세요. 자, 영상 이제 멈추고 타이핑 다 되셨으면은 C 언어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C 언어 시작할 때 여기 보시면 메인이 있죠. 메인이 어떻게 보면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메인 함수.
그리고 제가 여기 가로 안에다 보이드라고 써있는데 이건 제 습관 때문에 쓴 거지 이거 지워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앞에 영어로 int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티저. 네, 인티저를 이제 줄여서 int라고 이제 쓴 거예요. 인티저.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return하고 0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얘는 그냥 외워두자. 외운다라기보다는 이건 나중에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조금 뭐랄까요, 함수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좀 이해가 될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더 이걸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 아까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라고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죠. 함수. 예, 함수 기능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하면 이제 이 메인이라는 기능 앞에 이제 메인이라는 이름 앞에 인티저가 있으면은 이 return하고 이 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함수 기능 이름 앞에 인티저가 int가 있으면은 정수거든요. 정수. 그러면은 꼭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메인 영역인데 마지막에 리턴 해줄 때 정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0도 시연에서는 이제 정수로 이제 표현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1 해도 상관없어요. 4 해도 상관없고 5 해도 상관없고, 예. 뭐 크게 지금으로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끝에 정수가 와야 된다. int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정수가 와야 된다.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인. C 언어는 메인이 몸통이다. 그리고 int가 있으면은 return 0은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규칙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t가 있으면 return 0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약간 반암기식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 메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엔터키 있잖아요. 자, 엔터키를 이제 침칠수록 코드 영역 이게 되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메인 안에서 이제 코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C 언어는 다시 말씀드리면 C 언어는 메인이 몸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메인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C 언어 출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출력이라는 단어를 일단 검색해 보시면은 출력은 영어로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고, 네, 입력을 받아서 외부로 결과를 내는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출력을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이란 결국 보여지는 거거든요, 결과물을. 그 전에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 장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입력 장치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은 스피커나 모니터 혹은 프린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에 어떻게 보면은 코딩한 거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한다, 사용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출력은 기본 출력 기능은 printf라는 함수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이핑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다가 역/n이라는 역/n이라는 글자도 넣어줄게요. 역/는 어디 있냐면은 키보드 엔터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역/를 딱 쳤는데 원자 표시가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자 표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이렇게 printf 하고 괄호 열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 사이에 내가 여기다가 사용한 문자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다. 예. 어떻게 보면은 출력해주는 기능 혹은 함수, 예. 기능을 가진 혹은 출력할 기능을 가진 함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네, 문장이 printf를 사용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rintf하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사용한 문장들이 이렇게 보면 출력이 되겠죠. 이 역슬래시에는 escape라고 해서 엔터키 기능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llo world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출력한 거 결과를 보고 싶은데 여기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라고 있습니다. 솔루션 빌드. 이제 F7이 있는데 키보드로 F7을 누르셔도 되고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F7 혹은 솔루션 빌드, 저는 F7 누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빌드 0개 성공, 1개 실패라고 이제 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1개 실패라는 거는.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 네, 뭐가 틀렸냐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전에 먼저 타이핑을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샵 include stdio.h라고 있죠. include가 뜻이 뭐죠? 포함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뭐를 가로 열고 닫고 이건 좀 꺽쇠 가로네요. stdio.h를 포함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stdio.h의 stdio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stdio에서 std만 잠깐 끊어 설명하면 std는 스탠다드, 네,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i는 input, o는 output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표준 입력 출력.h를 포함시켜라. 여기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라고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 printf가 아까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진 함수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printf 기능이 이 stdio.h 헤더 파일이라고 그래요. h를 여기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include 포함시켜라. 즉 printf를 사용하려면은 stdio.h를 포함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printf를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보통 이제 헤더 라이브러리 .h 이제 파일 헤더 파일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는데 즉 뭐냐? printf라는 기능은 여기 안에 있다. 그래서 C 언어는 말 그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메인부터 시작하고 내가 필요한 기능을 가져다 쓰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 뭐기 때문에 출력 기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printf를 사용하려면은 뭐 이렇게 샵 include stdio.h를 이렇게 포함시켜야 된다. 뭐 코드 타이핑할 때는 이걸 먼저 쓰나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실행해 볼까요?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직접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0개 성공 이렇게 나옵니다. 네, 0개 성공 이렇게 나오고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결과 화면을 봐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디버그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제 디버그를 이제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이게 밑에 좀 내려오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컨트롤 CTRL 플러스 F5 나오죠. 이거 이제 컨트롤하고 F5를 키보드를 누르면 단축키예요. 단축키 결론은. 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나요? 네. 그래서 단축키라서 이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눌러볼까요? 하면은 우리가 프린트 F 사이 이제 큰 따옴표 사이에 넣은 문장을 이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 더 해보죠. My name is pop 하고 슬시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컴파일을 하면은 뭐라고 나오죠? 한 개 실패가 나옵니다. 왜? 여기 뒤에 세미콜론을 안 붙여서. 즉 뭐냐? 프린트F를 사용할 때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에러 많이 날 거예요. 네. 자, 다시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 하면은 이제 에러가 안 납니다. 한 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컨트롤 F5 단축키로 해보세요. 단축키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네,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F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네, C 언어는 처음에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된다. 네, 몸통이다. C 언어에서 몸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f라는 기능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샵 include stdio.h 이 헤더 파일을 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printf 출력, C1에서 출력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뭐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강의 유익해 하셨으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영어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영어 단어 엄청 외우고 그다음 문법 연습하고 뭐 듣기 연습하고 쓰기 연습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든 C++든 C샵이든 처음에 이제 문법을 시작할 때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좋냐, 연습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시어나 책 있잖아요. 책을 구입하셔서 그 책에 이제 문제가 많은 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문제가 많은 책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문제만 풀지 마시고 그 책에 있는 내용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하루에 7에서 10문제씩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일 배운 문법을. 그래서 하루에 저는 이제 7에서 10문제 이제 풀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배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최소 70문제겠죠? 이게 너무 많다. 뭐 조절해보세요. 5문제에서 10문제. 네. 그래서 오늘 프린트F 배웠으니까 프린트F 관련된 문제를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첫 문법은 이거 5문제 하는 거 오래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영상 잘 따라오셨으면. 네,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뭐 개념 익히기 위해서 책 구입한 건 좋은데, 그럼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인지는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합친 두께 그 정도의 그림이 많은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 언어 책이라고 해서 어떤 거 잘못 사면은 진짜 C 언어 가 고급반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보는 그런 책을 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림이 많은 책을 글이 많은 책이 아니라 그림이 많은 책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당일 배운 문법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책은 이렇게 추천드린다. 왜냐면 책 요즘 이제 도서관 가면은 책방 가면은 프로그램 언어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선택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 내용을 다 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대신 문제 개수도 확인하셔야겠죠. 확인해 보시고 예.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금방 못 배웁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방은 못 배우고 연습을 좀 오래 하셔야 된다. 특히 언어 자체 처음이신 분들은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라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0일 완성. 여기서 30일 완성이라는 책이 내용이 좋더라도 그 하루하루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안에 무조건 완성해야지 라기보다는 최대한 하루 그렇게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빨리 익히는 대로 빨리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도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게 프로그램 언어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책 추천하면서 연습 어떻게 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문제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이트도 코드업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문제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그냥 결론적으로 연습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계속 올릴 건데 이제 그때만 새로운 문법을 배우겠죠? 근데 그 나중에는 그 문법들을 한꺼번에 다 쓸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5문제 그 다음날 새로운 문법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꾸준한 연습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일주일에 한 문법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한 문법 나가고 그 사이에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킨 편입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학생들이 연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고 나 급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루에 새로운 문법 나가면서 문제 대신 많이 풀어보신 거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몇 가지 케이스 소개드렸는데 결국 본인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C 언어 기본 출력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 출력한다 해서 그렇게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값이라고 일단 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값. 근데 이제 C 언어에서의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값은 일단 처음 접근할 때 문자나 숫자를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나 문자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본적으로 C 언어는 잠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슬래시 2개. 이 슬래시가 어떻게 보면 키보드의 오른쪽 시프트? 네, 키보드 오른쪽 시프트 위에 보면은 위에가 아니군요. 왼쪽. 죄송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슬래시 키가 있어요. 이거 2개 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칠 때 안 변하죠? 이제 2개 칠 때 초록색 변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보통 설명을 쓸 때 많이 씁니다. 주석이라고 해서 설명을 할 때 뭐를 그 해당 라인의 코드의
대한 혹은 간단한 함 기능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주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주석을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좋은 연습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드 뭐 프린트F에서 헬로 월드 출력하고 프린트F에서 홍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이렇게 주석 이렇게 해서 나의 이름은 홍이라고 출력,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면서 코드 한 줄을 한 줄을 네, 이렇게 연습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드 한 줄 한 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요, 나중에 이렇게 주석 하나하나 다 안 달게 돼요. 근데 이제 초반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코드 한 줄 한 줄을 좀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는 습관이 좀 길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주석 처음에 이제 알려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이렇게 주석 달고 코드를 이렇게 넣어도 얘는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빌드를 하면 얘는 그냥 건너뛰게 된다 보시면 돼요. 주석이네 하면서 주석 아닌 줄을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은 그냥 my name is 홍만 출력되는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my name is 홍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데이터가 뭔지 말씀드렸고, C 언어에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배우면 좋냐? 일단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C 언어에서 데이터는 문자나 숫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크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문자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그리고 숫자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출력이니까 당연히 printf를 사용합니다. printf를 사용하고 먼저 문자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C 언어에서 일단 처음 배울 때 문자로 배우게 되면은 한 글자라고 해서 한글은 아니에요. 한 글자라고 해서 한글은 아니고 한 글자인데 뭐 알파벳이라고 하면 A, B, C, D. 그래서 한 글자 알파벳인데 단일 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A라는 게 알파벳 A는 단일 문자죠. 근데 만약에 내가 OK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 단일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다. 얘는 뭐야? 문자열이다. 그러니까 문자열은 일단 단일 문자부터 어떻게 출력하는지. 개행 좀 써줄게요. \n printf 안에 이 a 하나만 있으면 뭐 printf 안에 있는 걸 출력해라 \n까지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하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위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좀 필요한,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 문법이 있어요. 뭐냐면 %C. 이게 이제 단일 문자를 출력할 때 필요하다. 즉 뭐냐, 여기다가 %C를 입력하고 A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printf를 쓰고 %C는 이제 C는 여기 캐릭터라는 어떻게 보면 줄임말이에요. %C라는 약자를 쓰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단일 문자는 여기 작은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네,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서 그다음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은
글자 하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일 문자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에서 한 글자만 입력하시면은 그 글자를 출력한다. 뭐를 통해서 이 %c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c 쓰신 네, 제가 여기다가 5를 하면은 A하고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일 문자를 출력을 해봤고요.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문자열은 어떻게 보면 두 글자 이상인, 그쵸? 단일 문자가 두 개, 그러니까 글자가 두 개 이상, 알파벳이에요. 한글 아니에요. 참고로.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출력하냐? 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자열을 출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했던 %c 이걸 이제 사용했죠, 키워드. 근데 이제는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c 이거 뭐냐면 뭐 변환 문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변환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 문자를 사용하고 A 이렇게 하면은 A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붙이는 거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OK 하고 A가 출력되는데, 단일 문자를 출력하는 거 말고 이제 문자열을 출력해 볼게요. 이 변환 문자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거죠. 키워드 퍼센트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을 줄여서 S, 문자열을 출력한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여기에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사과, 애플을 타이핑하고 출력하면은 네, 애플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기소개를 조금 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변환 문자 이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하고 자기소개 직접 해보세요. 여기 뭐 딱히 넣을 게 없으니까 printf 저희 나이는 퍼센트 아니다. 정수는 일단은 이따 할 테니까 여기다 24살 이렇게 24살 뭐 11살 이렇게 하지 말고 혈액형만 하죠. 네. 그건 %C 형입니다. 하고 여기에 O형? 네. 이렇게 하고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쭉쭉 이어나가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영어로는 %S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지우고 각각 계행을 계속 해줄게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출력이 홍길동입니다. 혈액형은 O형입니다. 약간 숫자 0처럼 보이긴 하는데 O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영어로는 애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printf도 사용하면서 이게 5가 생긴 게 네, 0처럼 생겼는데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도 같이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printf print_s 하고 \n 할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거 출력된지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울게요. 하고 여기서 빠진 게 세미콜론. 그래서 하면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출력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연습해 보죠. 프린트 F. 지금 제가 타이핑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영상을 계속 중간중간 멈추시면서 보시면서 타이핑하시면서 연습하세요. 네, 보면서 타이핑하고 또 보고 영상 멈추고 타이핑하고 또 실행해서 멈추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예제 타이핑을 같이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s 여기다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식상하죠? 저희 혈액형은 하고 이 첫 번째 %s는 저의 혈액형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콤마하고 B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B형입니다라는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들이 이 %s를 통해서 출력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의 혈액형을 하고 B형입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공백이 보이죠? 이 공백 포함입니다. 공백 포함해서 문자열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영상을 멈추고 한번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일 문자가 됐든 문자열이 됐든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수 숫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출력하냐? 그 전에 C 언어에서 숫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로 우리가 수학 때 좀 많이 배웠던 정수 그리고 소수 혹은 실수. 그러니까 저는 실수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수점을 가진 수,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정수를 출력해 볼게요. 정수는 출력하기 위해서는 %d를 사용합니다. 데시멀. 네, 데시멀입니다. 그래서 %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출력한다. %d 하고, 참고로 숫자는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따옴표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를 출력하려면은 %d 그리고 단일 문자와 다르게 작은 따옴표 없이 해당 출력하고 싶은 정수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돼요. 124 이렇게 하면은 정수값 124가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아까 제가 단일 문자 할 때 뭐 이렇게 뒤에 %c에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수 혹은 숫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123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1, 2, 3을 출력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좀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값 123은 아니다. 정수형 데이터 123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잘못 타이핑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수값 123을 출력한 거지, 얘는 정수값 123이 아니라 그냥 1, 2, 3 그냥 123을 출력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또 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정수를 출력해 봤으니까 이제 실수, 소수점을 가진 수 혹은 뭐 소수점을 가진 수, 시연에서 보통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출력해 볼게요. 근데 출력할 때 정수는 이제 %d 데시멀이죠.
근데 실수는 %f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 이걸 줄여서 이제 %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수형을 이제 출력하기 위한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이거의 약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출력해봐야겠죠? %f 이게 다 문법이에요. 아까 단위 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c 정수값을 출력하기 위한 %d 그러니까 이건 규칙이에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규칙.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출력이 되는구나. 정수가 출력이 되는구나. 혹은 단위 문자가 출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 하고 0.2를 출력해 볼게요. 컴파일 해보고 실행하면은 0.2하고 뒤에 0000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f로 해서 0.2를 출력하면은 소수점 6개짜리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딱 맞게 0.2나 2까지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0.1 하면은 첫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0.2만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 두째 자리까지 한다 라고 했을 때 0.2f라면 0.20 이렇게 출력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와 숫자를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출력합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약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표로도 보여드릴게요. 네, 보셨죠? 제가 이거를 다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볼 겁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 영상 시연어 영상을 하면서 시연어의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약간 큰 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위주로 최대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책을 좀 더 보시면서 거기서 또 이해를 하시고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만 제가 도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좀 해볼까요? 숫자들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d 더하기 %d. 자, 이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응용이 될까 합니다. 나중에 변수를 다음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할 건데 변수 배울 때 도움이 될 건데, 자 여기서 제가 3, 4 하고 3 더하기 4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하면은 3 더하기 4는 7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한 글자만 했잖아요. 여기다 %d 하고 \n 한 다음에 3 했을 때, 그리고 %printf %d, %d 했을 때 3, 4. 즉 뭐냐? 처음 글자 죄송해요. 처음 키워드 대신 뭐야? %d 이게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입력한 제가 값대로. 그래서 처음 %d는 앞에 있는 이 숫자, 두 번째 %d는 그죠? 그 다음에 입력한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이 콤마 이 부분, 쉼표 부분 이거 꼭 잊지 말고
잘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또 오타를 많이 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n하고 여기다 쉼표나 콤마 안 찍고 바로 이렇게 4를 하면은 에러 나요. 네, 문법 에러 납니다. 문법상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쉼표를 꼭 입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죄송해요. 첫 번째 이렇게 입력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의 값은 3 더하기 4한 값을 어떻게 보면 출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도 해볼까요? %F죠?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0.2 아까 출력해봤으니까 %F, %F 여기 콤마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콤마는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콤마를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 하고 0.2, 0.4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printf 하고 이거 덧셈으로 할까요? 는 %f인데 얘는 뭐냐? 0.2 더하기 0.2 더하기 죄송해요.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0.4 콤마 하고 여기서 이제 0.2와 0.4를 더한 값을 출력해라. 이 값이죠. 0.2랑 0.4 더한 값이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뭐랄까요, 소수점 6개짜리까지 좀 보기 부담됐다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거 제가 역슬래시 안에서 붙여서 좀 이상하게 나오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역슬래시 n 넣어주고, 여기서 아까 제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할게요. 그래서 .1 각각의 소수점 .1f %.1f 제가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외운 거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지. 그리고 또 나중에 까먹으면 찾아보면 되니까요. 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을 더한 것까지 이제 해보았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네,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하게 제가 덧셈만 했지만 이거 가지고 값을 여러 가지 넣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서 4층 연산도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4-5 문제는 꼭 해보십시오. 정말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를 뭔가 나 잘하고 싶어, 처음부터 탄탄히 다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매일같이 4-5 문제씩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꼭 문제도 풀어보시고 예제도 타이핑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변수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메모리 데이터는 전 설명이 드렸으니까 메모리 이렇게 하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일단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출력하기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단일 문자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썼죠? %c라는 형식 문자를 쓰고, 변환 문자죠. 형식 문자가 아니라 변환 문자 쓰고,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안에다 a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복습 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열은 출력할 때 %s라는 변환 문자를 쓰고, 여기서는 문자열은 큰 따옴표. 이게 다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콤마나 세미콜론, 괄호
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수, 숫자, D 데시멀 약자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네,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값을, 정수값 20을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는 F 하고 N 다음에 똑같이 0.1 할게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0.2인데 소수점 6개짜리까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0.2까지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0.1 해서 이렇게 하면 0.2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A 애플 20 0.2. 지난 영상에 배웠던 것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수용도 %F라고 하면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먼저 타이핑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LF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도 더 많은 범위의 실수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열도 했고 단위 문자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표현을 할게요. 제가 나중에 진법 계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일이 있을 텐데, 중에는 8진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16진수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출력할 수 있다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진수를 출력할 때는 %5, 알파벳 5입니다. 그리고 16진수는 %x. 네, 8진수를 출력하고 싶으면 %5, 16진수를 출력하고 싶으면 %x. 나중에 진법 계산하면서 제가 이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진수 표현하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컴퓨터 공학 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언어 배우실 때는 진법 계산 어떻게 보면 필수로 공부하시는 분야인데,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네, 처음에는 이진수부터 시작하죠. 이진수는 0과 1로 되어 있다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 3은 이게 이제 0, 1, 1 이진수 값으로. 네. 그러니까 이 진법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은 표현하는 그런 변화 문자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진법은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거 말고도 또 표현한 거 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네, 변화 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복습 겸.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변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변수는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떠한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A, 그러니까 단위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수를 C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알아봐야겠죠. 먼저 숫자부터 하죠. 정수부터 할 텐데, 자, 정수 변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수형 변수예요. 정수 타입이죠. 정수 타입의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뭐라고 썼죠? i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a 하고 세미콜론,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도 우리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는 무조건 선언을 먼저 해야 돼요. 선언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겠다.
한다. 왜? 정수값을 사용해야 되니까.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든 뭐든 해야 되니까.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근데 이름은 A로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그리고 그 변수 이름은 A. 그러니까 A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선언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써봐야겠죠? 뭘 어떻게 쓰냐? 정수형 변수니까 당연히 이 변수 A라는 정수형 변수 안에는 정수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 안에 문자를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A는 정수형 변수잖아요. 여기 안에 실수를 넣다든지 문자를 넣다든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A하고 이 보면 는 표시, 이퀄 표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 저장한다, 뭐 대입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 A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10을 넣는다,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한번 출력해보죠. A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정수니까 당연히 똑같이 지난번에 배운 대로 %d 하고 A. 지난번에는 여기다 정수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값 10이든 20이든 10이든 100이든 이렇게 출력했잖아요. 그냥 A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위에 있는 거 지울게요. 일단 10이 출력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어떠한 값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해당 정수값을 넣고 이렇게 출력한다. 간단하죠? 네. 여기에 내가 B에 20.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 언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이게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파이썬에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C 언어는 약간 규칙성을 좀 많이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B는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뭔지 몰라요. 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B는 지금 내가 정수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뭐 원래 이렇게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라는 정수형 변수가 여기서 선언이 되었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혹은 정의 혹은 초기화. 여기다 혹은이라고 써줄게요. 이 초기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값을 처음에 시작할 때 원하는 값으로 정의해주는 걸 이제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라고 해서 뭐 이름처럼 뭔가 숫자 값이 무조건 0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의 위치가, 게임을 딱 시작했을 때 캐릭터의 위치가 0,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D면 0,0, 3D면 0,0,0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초기 값은 다르게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정의하는, 그 초기화라기보다는 일단 정의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선언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걸 연산할 수도 있어요. 연습이 아니라 연산. 즉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내가 A랑 B를 더하고 싶어. 더해서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했던 그 변환 문자 이거 연습하면서
만약 연산까지 연습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그럼 여기에 a 플러스 b 하면 출력되지 않을까? 결과값이? 네, 맞아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연습하셨던 분들 센스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이 나오는데 결과값은 잘 나와요. 근데 오늘 변수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값을 담을 변수도 선언을 해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리절트는 뭐 뜻이 결과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절트는 a 더하기 b, 즉 a랑 b를 더한 값을 리절트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뭐해? 저장한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저장한다. 이게 같다란 치어너에서 이건 같다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된다. 결과 볼까요? 네, 30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멈추고 한번 이거 같이 타이핑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덧셈이 되니까 다른 뺄셈, 곱셈, 나눗셈, 4층 연산도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확인해 볼게. 먼저 이걸 해보죠. 아까 4층 연산 얘기가 나온 김에 A, B, C, N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코딩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좀 약간 뭐랄까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정수형 변수 a 선언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석을 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냐면은 정수형 변수 a를 선언, 얘는 정수형 변수 b를 선언, 이런 식으로 주석 달면서 연습하시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코드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처음엔 느려요. 근데 나중에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읽으시는 습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빨라져요. 처음에 되게 느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의하고 정수형 변수 a의 값을 10으로 정의, 정확히는 a의 값을 정수값 10으로 정의, 이게 좀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20으로 정의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 정수형 변수 리절트를 선언, 그 다음에 리절트의 정수값 a와 정수형 변수 a와 정수형 변수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리절트의 저장 혹은 대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립니다. 느린데 이게 나중에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엔 느리지만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게 당연히 리절트 변수, 그렇죠? 값을 출력하니까 처음에 10, 20 되면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30이죠? 30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리절트라는 정수형 변수 아까 쓰지 않았어? 30 출력했는데? 근데 또 쓰네? 네, 변수는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밑줄 가면은 리절트 값은 200이 되겠죠. 10 곱하기 2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00이 저장된다. 그렇죠? 200이 저장되고 200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변수는 계속 값이 안에서 내가 연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값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저장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숫자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지우고, 네, 실수형은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실수형은
float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자료형 float 타입 이렇게 실수형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요. 이름은 뭐 아까 전에 뭐 A, B, C 뭐 이렇게 변수를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넘버. 변수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까요? 수명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능하면 단어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실수형 변수 넘버라는 이름의 실수형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정의를 해야겠죠. 넘버에다가 10.0 이렇게 값을 줍니다. 그리고 출력해 봐야겠죠. 출력할 때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f n 한 다음에 컴마 쉼표 찍고 넘버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은 10.0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한 가지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변수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숫자 10과 정수 10과 실수형 10.0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다는 int value 값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0.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료형에 따라서 다르게 봐줘야 된다. 물론 이거랑 이거 같냐라고 했을 때 물론 참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연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료형만 봤을 때 정수와 실수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랑 실수 부분 했고요. 그 아까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소수점 6째짜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 .1f 그쵸? 이렇게 하면은 10.0이 출력된다.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선언해 볼까요? 넘버 이것도 바꾸죠. first, second, float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고쳐야겠죠. 트란 변수가 있고 second란 변수가 있어서 얘는 20.5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넘버 퍼스트 더하기 세컨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대입해준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C 언어에서는 대입해주는 혹은 저장해주는 그런 연산자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넘버 퍼스트랑 넘버 세컨드를 더한 값을 리절트라는 실수형 변수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이걸 출력해 볼까요? 고치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30.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셨을 때 아까 전 정수형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은 실수형을 했는데 정수형하고 실수형하고 웬만하면 같이 연산을 섞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int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 num에다가는 50을 넣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int result 리절트이라는 변수는 이름을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름에 2개 이상을 이제 선언하시면 안 돼요. 얘는
result int라고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얘는 이름 계속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습관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esult int라는 값에다가 예를 들면은 int라는 값에다가 num 더하기 num firs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예, 정수는 정수끼리,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끼리 연산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건 나머지 지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언더바에서 사용하는데 중간에 숫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띄어쓰기 대신이죠. 언더바 해준 거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에러 나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 언더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형. 문자형은 그러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를 이제 줄여서 CH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변수 이름 뭐로 할까요? 뭐 가볍게 워드인데 그냥 first 언더바 word라는 네, 문자형 변수, 단일 문자예요. 정확히 word에다가는 a를 이제 이렇게 입력해주고 출력해 볼까요? printf %c 요 출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first word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운표래요. 여기 쉼표 조심하시고 이거 빼먹지 마세요. 처음에 이거 빼먹어서 에러 나오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word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바로 출력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정확히는 문자형 변수는 이렇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자형 변수는 말 그대로 단일 문자형 변수예요.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단일 문자 말고 지난번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배웠잖아요. 시연에서는 문자열 타입, 그러니까 문자형, 문자열형, 문자열 타입이라는 문자열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우리가 정수면 int, 실수면 float, 단일 문자는 캐릭터 char 이렇게 해서 선언해서 정의하고 출력하고 뭐 연산도 하고 사용하는데 문자열이라는 그런 키워드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문자열에 대해서 C언어는 문자열에 대해서 언제 좀 제대로 배우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배열을 배우고 나서 배열이라는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법이라고 할게요. 문법을 배우고 나서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정수도 출력해보고 실수도 출력해보고 문자 단일 문자도 출력해봤는데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라는 뭔가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많이 사용해 보면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자료용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형인데 더블이라는 실수형. 우리가 이제 플롯이라는 아까 실수형을 할 때는 소수점 쓸까요? 플롯은 실수형이고 소수점 6개짜리
까지 나오는데 더블은 실수형인데 소수점이 15개짜리까지 나오는 15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실수형 변수입니다. 뭐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C 언어 공부할 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걸 왜 만들었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선언은 더블하고 밸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 혹은 뭐 초기화 해야겠죠. 1.039789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일단 6시까지 나왔는데 선언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는 %f 아까 플롯이 때문에 %f였잖아요. %lf입니다. 그리고 value.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실행하면은 1.03978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6째까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제가 %lf라고 했잖아요. %f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거를 출력하잖아요. 출력하면 %f로 하면은 플롯과 똑같이 f로 하면은 039789까지 나옵니다. 이제 039789 나머지는 이제 그쵸? 생략이 됐죠. 근데 더블로 할 때는 이제 %f, %lf, lf 쓸 때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얘도 상관없어요. 하면은 똑같이 039789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더블은 15개짜리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의 자리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소수점을 출력할 때 첫째 자리까지 이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1f 이렇게 했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겠잖아요. 얘를 1,5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결과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자리 하고 000은 뭐죠? 값이 그쵸? 없는 거죠. 일단은 없다기보다는 일단 00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걸로 비교를 해보죠. 플롯형이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플롯 뭐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1. 얘랑 똑같이 쓸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얘는 인덱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15개짜리까지 나오는지 소수점 15개짜리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분명히 값은 789까지 잘 들어가는데 나머지 값은 그쵸? 뭔가 이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6개짜리까지는 잘 나오고 나머지는 뭔가 알 수 없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개짜리까지는 잘 나오겠죠. 네, 789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블도 자 이렇게 하면은 15개짜리까지 제가 입력을 한 거죠. 네, 4, 5, 6 했는데 네,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하고 이제 플롯 차이도 알아봤고 더블이 15개짜리까지 나온다라는 거. 뭐 하나 더 해보죠. 네, 여기다가 2, 3, 4 하고 제가 여기다가 2, 3, 4 하고 25개짜리까지 관 나오나 확인해 볼까요? 그쵸? 2, 3, 4는 안 나오고 자 지금 1, 2, 3, 4, 5, 6, 2, 3, 4죠. 1, 2, 3, 4, 5, 6, 2, 3, 4가 아니라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알 수 없는 25188이 붙어서 나오네요. 이건 뭐 올림도 아니고 반올림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값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제 정해준 게 더블은 15개짜리까지 나오고 플롯은 6개짜리까지 소수점 6개짜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그냥 %F로만 쓰면은 %LF나 F만 쓰면은 6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다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입력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가능하면 더블은 좀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LF라고 혹은 뭐 저는 이제 소문자 LF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이 6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온다. 네, 이렇게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롯형 하고 그 다음에 더블형 소수점 이제 실수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걸 말고도 자료형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 자료형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좀 곁들여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여기 표로 보시는 이 자료형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인트, 플롯, 뭐 더블, 뭐 캐릭터 이렇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unsigned int, 뭐 signed int 이렇게 또 구분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unsigned, signed는 이제 양수만 이제 양수만 있는 그런 변수 혹은 양수, 음수 같이 있는 그렇게 구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unsigned나 signed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변수도 구분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변수 자료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변수는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그 후에 연산을 하든 뭐 연산을 해서 뭐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선언하고 정의 혹은 선언하고 뭐 초기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떠한 자료형들이 있는지, 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새로운 자료형 변수, 네, 새로운 타입의 자료형을 보셔도 그렇게 뭐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 틀에 맞춰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네, 시언어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출력에 대해서 이제 해봤잖아요. 이제 입력을 어떻게 받는지 입력을 해서 또 입력 받은 거 가지고 또 출력도 해보는 그런 간단한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시언어 문법을 좀 배워볼까 해요. 자, 입력이라는 이제 시연에서 입력을 받을 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 기능이 있어야겠죠. 네, 이름은 scanf입니다. 네, scanf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입력받는 함수예요. 입력받는 함수다. 근데 여기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고 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scanf라는 함수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는 scanf라고 이제 썼는데 지금은 scanf_s라는 이런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scanf를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언어 입력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우리가 printf에서 헬로 월드를 사용했었죠. 네,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나요? 그쵸? 샵 include stdio.h 즉 스탠다드 input output.h 헤더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야지 printf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표준 입력 출력. 그러니까 지금은 출력 printf 그러니까 출력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제 입력에 대해서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tdio.h가 있어야 된다. 무엇을? scan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stdio.h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캔F 사용할 준비는 됐고, 근데 무엇을 입력받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뭘 입력받을 건가요? 값으로 얘기해 볼게요. 값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값을 받을까요? 그 값이라는 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그쵸, 문자가 됐을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문자는 일단 단일 문자 먼저 할게요. 문자 열을 입력받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문자 열은 배열을 배울 때 그때 어떻게 입력받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그쵸? 숫자는 정수나 이거 그냥 일단 다시 이렇게 하고요. 배열 배울 때 하고, 숫자는 정수나 실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값을 입력받을 때는 결국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쵸? 뭐 공짜로 주진 않잖아요, 저장 공간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할 때는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입력받을 저장 공간을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입력받으려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자, 먼저 정수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수형 변수 이름은 인덱스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초기화를 해줄게요. 자, 0 해주고, 일단 초기화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그래서 0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즉 우리가 이제 정수형 변수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는, 자, 얘를 선언한 이유는 뭐죠? 그쵸, 스캔F 입력을 받기 위해서, 정수값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스캔F를 쓸 건데, 여기서 스캔F도 사용하는 문법, 그러니까 스캔F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스캔F하고 %d,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난 입력받을 거야. 근데 어디다가?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m% 이제 기호가 보실 거예요. 이제 엔드 기호. 이제 키보드로 보면은 키보드 숫자 7, 그쵸? 숫자 10부터 누르고 숫자 7 누르면 이제 엔드 기호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변수 이름 앞에 이 기호를 넣으면은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 뭐가 이 표시가 있다면은 주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캔F를 사용할 때 이 엔드 기호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수를 이제 입력받을 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본다고 했을 때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프린트F 그냥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스캔F는 좀 확장을 좀 시켜서요. 이것도 좀 바꿔줄게요. 스캔F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캔F 딱 쓰고 가로 열고 여기 큰 따옴표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력받을 값에 대한 자료용에 대한 그 서식 지정자를 여기다 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쵸? %d니까 정수를 입력받을 거야. 이거 규칙이에요. 여기 앞 스캔F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규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뭐 무조건 외우자 이렇게보다 많이 사용하다 보면 외우십니다. 자, 그래서 정수형 혹은 뭐 어떤 자료용을 입력받을지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콤마하고
해당 자료형에 대한 변수죠. 변수인데 변수 이름 앞에 이 주소 표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캔F 할 때, 입력 받을 때, 스캔F 사용할 때 이런 따옴표나 쉼표, 세미콜론, 뭐 이런 엔드 표시, 주소 표시 이거를 안 넣어서 실수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이다.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받을 때, 정수 입력 받을 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입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받는 거를. 네.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여기서는 컴파일이 단축키가 있어요. 뭐냐면은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플러스 시프트 키 플러스 B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황에서 컨트롤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알파벳 B를 누르면은 컴파일이 진행됩니다. 빌드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자 지금 에러가 나는데 뭐냐면은 스캔F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주얼 스튜디오 예전에는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언더바 S를 사용하셔라. 예, 스캔F 할 때. 그래서 언더바 S를 S를 사용하면은 입력받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빌드 해주면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창 콘솔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쵸. 이 위에 10은 결과가 나오는데 위에 10은 제가 입력한 10, 밑에 10은 여기 프린트F에서 사용한 그쵸. 프린트F에서 출력한 정수값 그쵸. 10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진짜 배운 대로 스캔F로 이렇게 그냥 D 하고 주소 하고 인덱스 이렇게 해서 입력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include 위에다가 제가 이런 코드를 넣었어요. 이 코드를 넣으면 스캔F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코드를 넣어야지 스캔F를 사용할 수 있다. 네, 한번 볼게요. 이걸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자, 빌드하니까 성공이 뜹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거 지우죠. 네. 하고 10을 입력하면 이렇게 10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캔F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스캔F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코드를 넣으시면 되시고, 아니다 난 그냥 이거 타이핑하기 귀찮다. 예, 그러면은 언더바 S 해서 스캔F 언더바 S 사용하시면 되세요. 예. 200 했을 때 200 나오죠. 네,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변수 이름 앞에 이제 주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 영상에 한번 변수를 이제 선언했을 때 어떤 식의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지금은 C 언어 그런 사용하는 방법, 입력을 사용하는 방법, 약간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이 다 됐을 때 제가 이런 변수에 대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했을 때 컴퓨터 메모리는 어떠한 구조로 가는지 그때 어떻게 확인하시는 게 이제 이해가 좀 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해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다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결국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C 언어의 관문 중 하나인 포인터 혹은 배열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은 이 주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지금은 C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법 C 언어 문법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수 한번 입력 받아봤고요. 똑같습니다. 뭐 똑같이 해보죠. 플로트 하니까 당연히 퍼센트 F겠죠. 자, 0이 아니라 0.0으로 해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도 다 되고요. 1.2 하면은 1.2 0000 이렇게 나오죠. 자, 다른 값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3.54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렇죠? 3.3 하면 되겠죠? 여기서 컴파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12234 입력했을 때 1.234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정수 지금 실수했죠? 그 다음에 더블, 그리고 더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실 때 이거 다 지우면서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일단 쉽게 가는 거 보여드리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과가 3.45 했을 때 다 0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자료형에 대해서, 그쵸? 변수에 대해서 이제 했잖아요. 변수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출력을 할 때 퍼센트 더블형도 퍼센트 %F로 해도 된다. 근데 가능하면 제가 퍼센트 %LF를 사용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규칙이 뭐냐면은 출력을 할 때는 퍼센트 %F로 더블을 출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입력 받을 땐 달라요. 입력 받을 때는 여기다가 LF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45 했을 때 3.4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능하면은 그냥 무조건 퍼센트 %F로 사용하시기보다는 더블형은 앞에 LF, 퍼센트 %LF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린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했을 때 헷갈려요. 더블형 F 아니었나? 하면서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면은 더블형일 때는 출력이든 입력이든 할 때 퍼센트 %LF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3.41. 여기서 아까 제가 대문자로 넣었는데 소문자에도 상관없어요. 출력할 때 그쵸? 출력할 때 그냥 퍼센트 %F 해도 됐었죠.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출력이든 입력이든 똑같이 LF로 이렇게 맞춰주시라. 뭐 키보드 알파벳 한 글자 타입하는데 그렇게 오래가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지난 시간 좀 더 복습하다 그러면은 0.15 LF로 했을 때, 그쵸? 제가 3.123 123 123 123 잠깐만요. 3 4 12 그쵸? 나머지 세 자리는 0 3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LF로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플롯도 해봤고 더블형도 해봤고, 자 나머지 이제 단일 문자는 나중에 배열 문법 배울 때 할 거예요. 단일 문자 배울게요. 자, 단일 문자는 그죠? 똑같습니다. 캐릭터 형하고 초기 값은 자, 얘는 당연히 %C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할 때도 %C.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처음에 입력 받을 때는 그렇죠? 대문자 P로 할게요. 그러면 P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P가 아니라 다시 빌드에서 Z 하면은 Z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문자도 이렇게 입력 받아서 출력할 수 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뭐 초기화는 글쎄요, 나중에 널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은 그때 사용할게요. 네, 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초기화할 때. 일단 네, 입력받는 건 여기까지예요. 스캔F. 그래서 만약에 스캔F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코드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 코드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이제 C 언어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 있으면은 아마 웬만한 스캔F 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스캔F 언더바 S 이렇게 해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습 꼭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